상하이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무슨 번호판을 알아보나 하고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아마 얘기 들어보시면 이거 한국하고 되게 다르네 라는 게 있을 건데요. 일단 퀴즈 한번 내고 시작할까 봐요. 상하이 번호판은 차 한 대 값이다. 일단 번호판에 가격이 있다라는 거가 이제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번호판은 차 한 대 값이라는 게 맞는지 아니지. 이렇게 퀴즈를 냈다 하면 값이 진짜 비싼가 봅니다. 네, 값이 있고 생각보다 비싸다는데 뭐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네. 상하이 번호판 같은 경우는 경매를 해요. 4,077개의 번호판을 파는데 4만 명 이상이 좀 몰렸잖아요. 몰려서 지금 낙찰가가 94,100원에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상하이 번호판 경매됐던 결과인데 대부분 이제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돼요. 경매니까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는 사람들한테 이제 번호판이 가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번 경매 낙찰가가 한 1,8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국에 이제 차값과 별도로 상하이 번호판을 사려면 약간 경차 한 대 정도 가격을 더 주고 상하이 번호판을 사야 돼요. 경차 따라오나요? 경차 따라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개인 간 거래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회수해서 경매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전에는 개인 간 거래도 됐었어요. 그래서 개인끼리 팔면서 거의 25만 위엔까지 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5천만 원까지도 상하이 번호판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매 방식으로 바꿨더라도 한 9만 원, 거의 10만 위엔 정도니까 상해 번호판을 사서 상해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어떤 분들은 차를 사기 위해서 번호판부터, 왜냐하면 10대 1 경쟁률이니까 번호판을 먼저 경매를 해서 번호판을 사고 차를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상해 번호판은 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번호판 시스템을 한번 보실 건데요. 한국에도 옛날에는 지역 표시가 돼 있었잖아요. 중국은 아직도 그 시스템을 씁니다. 그래서 베이징 같은 경우는 베이징에 찡자를 따서 이제 찡이라고 시작되는 건 베이징에 등록된 차량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상하이는 상자나 하이자를 안 쓰고 후자를 씁니다. 이 이유가 옛날에 상해는 이제 작은 어촌 마을이다 보니까 이 상해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썼던 어구 도구가 후라고 불렸었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후 하면 그냥 상하이를 말하는 표시되는 글자예요.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에도 후자를 써서 하고 있고요. 사천성은 초안이라고 해서 천자를 쓰죠. 이제 광동은 옛날 고대에는 그 나라를 위의 나라, 월나라라고 해요. 광동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위에라는 글자를 쓰면 이건 광동 지역의 차량이구나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지역 이름에다가 또 ABC를 나눠서 이제 그 성에 있는 대표 도시를 또 나타내기도 해요. 이제 상해 번호판 얘기를 하면서 가격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해 번호판인데 색깔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파란색에 하얀 글씨 있는 경우가 이게 그 가격인 거예요. 우리가 휘발유 차량은 이 파란색에 흰색 글자를 쓰는 상해 번호판인 거고요. 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록색에 그라데이션 돼 있는 색깔로 해서 환경 친화를 나타내는 색깔을 씁니다. 경매를 통해서 비싼 돈 주고 사는 거는 휘발유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인 거고요.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게 하느라고 전기 자동차를 사면 상하이 번호판을 줍니다. 이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많이 사요. 실제로. 그래서 10만 원 번호판 달값으로 전기 자동차 사면 차를 더 좋은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많이 구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상해 번호판을 주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주지는 않는다고 또 하더라고요. 옛날에 외국인들도 막 그렇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점점 이제 엄격해지는 걸로 가고 있고요. 저희 아파트 주변이나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막 보이는 것들을 그냥 찍은 거예요. 기아 자동차죠. 강소성 번호판을 다루는 수 번호판도 있고 절강성 번호판을 다루는 것도 있고, 안회이성, 상해에서는 조금 멀어야 한 대여섯 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에 있는 차량도 있는데 이 차량은 제가 보면서 이거는 헤이자가 써있잖아요. 흑자. 네. 흑룡강성에서 온 거예요. 이 차는 흑룡강성에서 차량 등록을 하고 아마도 운전을 하고 왔으니까
참 멀리서도 달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기해서 제가 한번 찍었던 거고요. 여름 휴가 때 몰고 왔겠네요. 그쪽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 지역에다 하려면 그 지역에다가 주소지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돈을 주고 상해 번호판 아닌 경우를 취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뭐 외지인들 누군 되고 자기 고향에서 해가지고 오는 게 제일 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흥룡강 쪽 분이 거기다 등록을 하고 한 24시간 차를 몰고 오셨지 않았나 싶고요. 중국에서도 초보 운전자 표시가 있어요. 저희가 책에서 배울 때는 신소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신자에다가 손수자를 쓰는 게 초보 운전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는 거 보면 실습이라고 써있는 이게 실습 글자거든요. 실습이라고 써있는 게 다 초보 운전입니다. 다 색깔도 동일하고요. 글씨체도 동일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실습이신지 이런 거를 덕지덕지 붙여놓고서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저런 차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피해서 조심해서 가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상해 번호판을 살까?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많이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제정신이면.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 상해에는 이제 교통 환선이죠. 내환선, 중환선, 외환선, 그리고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교통 환선이기도 하지만 집값으로도 환선이기도 해요. 이 환선별로 집값이 정말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가장 중심의 내환선이 집값은 가장 비싸고 교통체증도 가장 심한 곳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해 번호판이 아닌 경우는 외환선 안쪽에 이 중환선이라든지 내환선의 고가도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해 번호판이어야 고가도로든 뭐든 상해 시내를 맘 놓고 누빌 수가 있는데 상해 번호판이 아닌 경우라면 고가도로는 못 가고 밑에 도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밑에 신호 다 걸리고 길 막히는 거를 다 참으면서 가느니 여유 있으신 분은 상해 번호판을 사서 고가도로든 아니면 터널이든 맘 놓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상해 번호판을 그렇게 돈 주고도 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상해 번호판이 붙어있는 전기자동차를 또 많이 사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외지 번호판이다 보니까 좀 서러워요. 그래서 시내 갈 때는 그냥 차량 안 이용하고 그냥 띠디다츠어라고 해가지고 택시 불러서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외지 번호판보다는 상해 번호판을 이제 사려고 하는 거고 경매에서도 10대1 경쟁률을 뚫고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생긴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자동차는 잘 모르는데 남자분들은 뭐 또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캐딜락이라는 뭐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에 후 번호판인데 남들이 보고 웃길래 왜 웃냐. 그랬더니 저렇게 좋은 차에다가 후 씨를 붙여 막 이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 후시 번호판은 상해에서도 이제 외곽에서만 탈 수 있는 번호판이에요. 외지 번호판보다도 못하다고 해요. 왜냐면 외지 번호판은 고가도로만 못 올라가는 거지 시중심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후시 번호판은 외환선 안쪽으로는 진입할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오, 신기하다. 아예 진입하지 못하는. 근데 저렇게 좋은 차에 왜 후시 번호판을 다를까?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만 해도 사실 서울에 안 살면서 지방도시에 살면서 서울에 자동차 끌고 가는 일 없잖아요. 가서 운전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 하니까 서울 갈 때는 대중교통 타고 뭐 거기서 택시를 타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분들 생각에는 복잡한 상해 시내 나는 갈 필요 없다. 그냥 외곽에서 나 사는 동네에서 좋은 차 탈란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시 번호판은 하여튼 시중심 안쪽으로 아예 진입을 못하는 이런 규제도 있는 차량이다. 혹시 초보 운전 아닐까요? 초보 운전 아니더라고요. 이분 초보 운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좋은 번호를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거나 웃돈 줘서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00번 아니 뭐 1111 뭐 이런 걸로. 근데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닌 거네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런 번호판은 더 돈을 주고 산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특이한 번호판 있잖아요. 네네. 그건 8888. 어떻게 거래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옛날 개인 간 거래될 때는
그런 좋은 번호판 같은 경우는 더 프리미엄이 더 붙는 거였죠. 그래서 뭐 몇십만 원, 몇만 원 뭐 이렇게 더 주더라도 정말 이렇게 좋은 번호판들을 중국 사람들 육자 좋아하니까 육자나 팔자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번호판들 같은 경우는 저거는 번호판만 뭐 엄청난 비싼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었는데 요즘 경매하면서는 어떤 방식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어쨌든 비싼 가격을 써내니까 아마 번호판이 숫자가 좋으면 경매니까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써내서 더 비싼 가격에 낙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회수를 국가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회수를 할 땐 돈을 줘요? 네, 일단은 번호판을 반납을 하고요. 네. 경매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경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내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네. 이해가 됐네요. 그러면 번호판을 단 경우에 고가랑 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번호판을 달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벌금이 나오죠. 정말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 문자로 교통신호 위반했으면 바로 문자가 오고요. 앱으로 다 낼 수도 있고 또 이제 시험도 보는 경우도 있대요. 여기서는 중국에선 12점이면 면허 정지예요. 근데 12점 정말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네, 신호만 한 번 위반해도 3점이 갑니다. 그래서 12점 받으면 운전을 못하니까 시험을 봐서 뭐 점수를 감하고 이런 제도도 좀 있고 심지어는 이제 지금은 좀 잘 못하긴 한데 예전에는 이제 내가 운전했지만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운전 안 하시는 분한테 나 이거 교통 벌점 났어. 그럼 네가 대신 벌점 처리해줘. 이런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것도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고. 역시 네, 왜냐면 자본주의.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했는데 하여튼 12점 정말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진짜 순식간에 연락 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그 고가 같은 거 못하는 번호판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경우는 내비 설정을 뭔가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실수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에 바이두나 아니면 까오드어라는 앱을 많이 써요. 거기에 내 차량 번호를 입력을 하면 거기서 고가도로 진입 못하는 차량 그리고 이제 고가도로를 예전에는 시간대별로 못 가게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못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주말은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번호판에 따라서 내비가 알아서 훌륭하다. 안내를 해줍니다. 네. 내비 만드시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